YBM HSK 전략의 신 6급 독해 제3부분 24강 단락의 흐름 이해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전략의 신 6급의 저자 김연희입니다. 이번 24강에서는요. 사실 독해 3부분의 총정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2, 23강에서는요. 문제 푸는 기술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 형식이라든지 혹은 관용 표현들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을 알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보너스 문제에 해당하는 기술적인 면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24강에서는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내용 흐름을 파악하면서 속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강은 총정리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략 1, 한 단락 안에는 같은 내용이 전개된다. 같은 소주제로 되어 있다. 단어 한번 볼게요. 매우 무겁다. 沉重. 오기 쉬다. 沙哑. 여정이 고되다. 跋涉. 맨 오른쪽에 가볍다. 轻松.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글자 들여쓰기를 한 게 한 단락인데요. 지금 여러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주어를 보시면 이거 칭년,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니까 서술문이 되겠죠? A, B, C, D, E 선택항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就成了 되었다. 人生的抱负 인생의 抱负 짐이 되었다. B번 우리는 要 뭐뭐 해야 된다. 放下船 배를 내려놓고 赶路 길을 가야 된다. 배를 내려놓고 길을 가야 한다. 세 번째 生命 생명 삶은 거의 뭐뭐 해도 된다. 보비 뭐뭐 할 필요는 없다. 如此 沉重 이렇게 무거울 필요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무거울 필요는 없다. 네 번째, 嗓子 목은 因为 뭐뭐이기 때문에 장기간 호한 소리를 높이고 소리치고 소리쳐서 그래서 沙哑 목이 쉬었다. 마지막 매번 跌倒 넘어지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1, 2, 3번 빈칸이 밑줄이 앞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빈칸이 있는 그 부분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같은 단락이네요. 같은 단락에서 첫 번째 줄을 보시면 智者 현자는 带青年 청년을 데리고 来到河边 강가에 왔다. 그들은 坐船 배를 타고 过了河 강을 건넜다. 그들이 배 타고 강 건너는 내용이니까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에는 지금 B번이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밑줄 친 거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왼쪽에 过河时 강을 건널 때 船是有用的 배는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 단, 그러나 过了河 강을 건너게 되면 1번이다. 그 다음에 핵심 단어가 있네요. 否则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会变成 뒤의 것으로 변할 것이다, 될 것이다. 우리의 包袱 짐이 될 것이다. 여기서 짐, 包袱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1번이나 2번은 같은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 핵심 단어가 지금 A번과 B번이 있으니까 1번과 2번은 A 아니면 B가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1번에서 접속사 否则 라는 단어는요. 앞부분에 뭐뭐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否则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B가 되겠네요. 우리는 배를 내려놓고 길을 걸어가야 된다. 否则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배는 우리의 짐이 될 것이다.
1번의 정답은 A. 그러면 2번은 볼 것도 없이 A가, 죄송해요. 1번의 정답은 B. 배를 내려놓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번은 볼 것도 없이 A가 되겠네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나 오랫동안 부왕 잊지 않으면 그 배를 그러면 그것은 인생의 우리 삶의 짐이 될 것이다. 빵시아 타바. 그러니까 그 배를 내려놓아라. 맞는 내용이네요. 다음 단락이 바뀌었고요. 그러면 3번에는 C, D, E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한 단락에는 같은 내용이니까요. 그 윗부분을 보시면 다 파시엔 그가 발견하게 됐죠. 자기의 포즈 발걸음이 칭송러 슈도 많이 가벼워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가벼워졌다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에 같은 내용인 이렇게 무거울 필요는 없는 것이구나 라는 C가 들어가야 하겠네요. 정답은 C.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해석은 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왜냐면 한 단락에는 같은 내용이 전개되니까요. 그리고 그 단락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먼저 확인을 골라서 보시거나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시면 됩니다. 포저와 같은 핵심 단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전략 부분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위뼈, 불의 위뼈, 부력, 불이, 상어, 샤위, 결함,缺陷. 그 밑에 경골 어류, 인구 율레, 배, 후창. 나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A, B, C, D, E 선택항을 살펴보시면요. A번에 위뼈, 불에 관한 내용이요. 불에는 잔성, 만들어낼 수 있다. 이딩더 불이, 어느 정도의 부력을. 세 번째도 불에 관한 내용이죠. 불에는 是什么什么的关键 관건이다. 앞쪽에 물고기의 생사존망의 관건이다. 맨 마지막에는 반대되는 개념이요. 그러나 그것은 선천적으로 没有뼈, 불에가 없다. B번 알고 보니 正是 바로 鲨鱼. B번은 鲨鱼 상어에 관한 내용이요. 상어의 선천적인 생리적인 缺陷 결함은 造就 만들어냈다. 그것의 강대함을. D. 因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只能 뭐뭐 할 수밖에 없다. 依靠 肌肉的运动 근육의 운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살펴봤고요. 지금 첫 번째 단락에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같은 내용이 전개되겠죠?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인구 위레이 후창내 경골 어류의 복강 내에는 배 안에는 지후 또요 뼈 거의 대부분 불에가 있습니다. 불에 관한 내용이니까 있다라고 했으니까 2는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A 아니면 C가 되겠죠. 1번과 2번에는 A 아니면 C가 들어가야 되는데 2번을 먼저 살펴보시면 핵심 단어 체크해 보시면 2번 앞쪽에 치, 따오, 주어, 용 작용을 한다. 어떤 작용이요?保护, 보호하다,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어지는 내용 생사존망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2번은 C. 그러면 자연적으로 A는 1번이 되겠네요. 1번의 A. 불에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력이 생겨난다. 첫 번째 단락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류의 뱃속에는 대부분 불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작용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에서 거실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단락과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겠죠? 일단 A와 C는 이미 정답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불에가 있다. 그러나 요 이종의 어떤 생선은 물고기는 오히려 什么什么的一类 다른 종류이다. 다시 말하면 불에가 없다라는 반대말이 나와야겠죠? 3번의 정답은 2.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이미 나왔지만 빈칸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그것이 바로 빼유의 뒤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하양, 빠루, 바다의 제왕이라고 하는 샤위, 상어가 그렇다. 상어는 불에가 없다. 두 번째 단락이요. 세 번째 단락에는 4번, 네 번째 마지막 단락에는 5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선택항에서 A 그리고 C, E는 정답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B나 네 번째가 4번 혹은 5번의 정답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4번, 샤유 5번을 먼저 볼게요. 5번에 샤유 상어에 관한 내용이니까 5번은 당연히 B번이 되겠고요. 상어에 관한 내용. 그러면 자연적으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4번의 정답은 남은 D가 되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앞쪽의 핵심 단어 요유 뭐뭐이기 때문에 네 번째 인츠 그래서 접속사 호응해서 함께 쓰는 원인과 결과에 관한 접속사 4번에 띠 들어갈 수 있겠네요. 내용 확인해 볼게요. 상어는 요유 뭐뭐이기 때문에 매장 뼈 불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딩샤라이 멈추기만 하면 그러면 션즈 몸이 회시아천 가라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어쩔 수 없이 근육에 의지해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단락에는 B번이요. 그래서 상어는 선천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인하게 된 거죠. 상어를 강인하게 만든 이유가 나와 있네요. 네, 적용 문제 살펴봤습니다. 최근 기출문제 변형인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긴 내용을 정독을 한다면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단락에서 앞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빈칸 주변을 읽어보시면 속독으로 정확하게 문장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이렇게 속독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독해 연습을 하시면 본인의 독해 실력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4강까지 독해 3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문제 푸는 방법을 사용해서 공부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